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18살 수진이는 남동생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아니, 찢어지는 건 가슴이 아니라 자신의 꿈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대학교 입학 원서를 바라보며 수진이는 눈물을 꾹 참았다. 괜찮아, 민호야. 언니가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꿈을 심어주는 그런 선생님 말이다. 성적도 좋았고 담임 선생님도 수진이는 꼭 대학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현실은 냉정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형편이었다. 민호는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다고 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가난을 벗어날 희망이 바로 민호였다. 엄마, 저 공장에서 일할게요. 어머니는 수진이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고 우리 수진이 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의 거친 손이 수진이의 볼을 어루만졌다.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무능해서 너까지 이렇게 해. 엄마 울지 마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공장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우리 민호 대학 보내고 엄마 아버지도 편하게 해드릴게요. 수진이는 억지로 밝게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꿈에서도 계속 울고 있었다. 학교 복도에서,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어디서든 자신이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동광섬유는 당시 동네에서 가장 큰 공장이었다. 수십 명의 여공들이 재봉틀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옷을 만들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웃음소리까지. 수진이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야, 새로우네. 이리 와봐. 첫날부터 수진이를 부른 건 김말순 언니였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말순 언니는 공장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여기서는 빨리빨리가 생명이야.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일정량을 못 채우면 잔업도 해야 하고. 말순 언니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줬다. 재봉틀 사용법부터 원단 다루는 방법, 그리고 공장에서 살아남는 요령까지. 그런데 넌 왜 공장에 왔어? 얼굴도 곱고 공부도 잘했을 것 같은데. 수진이는 잠깐 멈칫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돈을 벌어야 해서요. 아, 그래. 다들 사정이 있지 뭐. 근데 여기서 일하려면 몸이 진짜 중요해. 하루 종일 앉아서 같은 자세로 일하니까 허리며 목이며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말순 언니의 말이 맞았다. 첫 주가 지나니 허리가 아팠고 한 달이 지나니 손목이 저렸다. 하지만 수진이는 참았다. 집으로 가져가는 월급 봉투를 생각하면 웬만한 고생은 견딜 수 있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수진이는 기뻤다.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었다. 집에 가는 길에 떡을 사서 들고 갔다. 엄마, 제가 첫 월급 받았어요. 어머니는 수진이가 내민 돈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다. 고생했구나, 우리 수진이. 전혀 안 고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호 학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민호는 옆에서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수진이에게 안겼다. 언니, 정말 고마워. 나 꼭 성공해서 언니한테 보답할게. 바보야, 무슨 보답. 우리가 남이야? 그냥 열심히 공부해. 그날 밤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었다. 수진이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의 작은 희생이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뿌듯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장 일은 더 힘들어졌다. 특히 수진이의 손목은 심각한 상태였다. 하루 종일 재봉틀을 돌리다 보니 손목에 염증이 생긴 것 같았다. 밤에는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였다. 수진아, 너 손목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말순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진이의 손목이 부어있는 것을 본 것이다. 괜찮아요. 그냥 좀 아픈 것뿐이에요. 뭐가 괜찮아? 이런 건 초기에 치료해야 하는 거야. 나도 예전에 이런 적 있었는데 참다가 더 심해졌어.
하지만 수진이는 병원에 갈 수 없었다. 병원비가 아까웠다. 그 돈이면 민호 참고서를 몇 권 더 사줄 수 있고 집에 쌀도 더 가져다 줄 수 있었다. 그런 수진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공장의 작업반장 정민수였다. 35살의 민수는 이 공장에서 일한 지 15년이 된 베테랑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다. 수진 씨. 어느 날 퇴근 시간 민수가 수진이를 불렀다. 네, 반장님. 손목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건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고생할 수 있어요. 민수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수진이에게 건넸다. 이걸로 병원에 다녀오세요. 치료비가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수진이는 깜짝 놀랐다. 자신을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것이 따뜻했다. 반장님, 저 이럴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걸 받으세요. 그리고 꼭 치료받으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틀 후 수진이는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갔다. 정형외과 의사는 수진이의 손목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나요? 한 2달 정도 됐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 초기 증상이네요.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지금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지만 계속 방치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수진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수술이라니. 그럼 공장에서 일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의사 선생님 일은 할 수 있죠?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약을 드시고 물리치료도 받아야 해요.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하지만 민수 반장이 준 돈 덕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수진이는 마음이 복잡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다음 날 출근해서 민수에게 인사를 했다. 반장님, 어제 병원 잘 다녀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치료는 어떻게 나왔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 초기래요. 치료하면 나아진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민수는 그날부터 수진이의 작업량을 조금 줄여줬다. 다른 직원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배려해줬다. 수진이는 그런 민수의 세심함에 감동했다. 점심시간에 말순 언니가 물었다. 야, 수진아. 반장님이 너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직원을 챙겨주시는 거죠. 아니야, 뭔가 달라. 너만 특별히 챙기는 것 같은데? 말순 언니의 말에 수진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혹시 정말 그런 걸까? 민수의 배려 덕분에 수진이의 손목은 점점 나아졌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수진이 혼자 잔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퇴근하고 공장에는 수진이와 민수만 남아 있었다. 수진 씨, 아직도 일해요? 네, 오늘 할당량을 다 못 채워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손목 괜찮아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진이는 괜찮다고 하려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다. 수진 씨? 왜 그러세요? 민수가 깜짝 놀라 다가왔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다. 죄송해요. 그냥 갑자기. 무슨 일 있어요? 말해보세요. 민수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진이는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포기했던 대학 꿈, 가족을 위해 감내하고 있는 현실, 아픈 몸으로도 일해야 하는 상황까지. 정말 힘드셨겠어요. 민수는 수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꿈까지 포기하고. 쉽지 않은 일인데. 전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특별해요. 적어도 제게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민수의 마지막 말에 수진이는 고개를 들었다.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반장님, 저 수진 씨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냥 동료로 챙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수진이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괜찮아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수진 씨가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이해할게요. 그날 밤 수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수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 같은 사람을 좋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다. 몇 주 후 수진이는 민수의 고백에 답했다. 저도 반장님을 좋아해요. 둘의 연애는 조심스럽게 시작됐다. 공장에서는 내색하지 않고 퇴근 후에 가끔 공원을 산책하거나 차 한잔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수진이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다. 민수는 수진이의 꿈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산책하며 말했다. 수진 씨 나중에 결혼하면 공부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대학 진학 말이에요.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는 거죠. 수진이는 깜짝 놀랐다. 결혼 이야기도 그렇고 공부 이야기도 그렇고 그런 건 꿈도 못 꿔요. 나이도 있고 돈도 없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돈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 씨의 꿈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민수의 진심이 담긴 말에 수진이는 또다시 눈물이 났다.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에요. 수진 씨는 분명히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이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민수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1년 후 수진이와 민수는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수진아, 행복하자. 네, 민수 씨.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신혼집은 작은 원룸이었지만 둘에게는 궁전 같았다. 민수는 약속대로 수진이의 공부를 도와줬다. 검정고시부터 시작해서 대학 진학까지의 로드맵을 함께 세웠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일하기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전혀 안 힘들어요. 오히려 꿈이 생겨서 더 힘이 나요. 수진이는 정말로 공부에 매진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책을 펼쳤다. 민수는 그런 수진이를 위해 맛있는 야식을 만들어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함께 찾아봤다. 1년 후 수진이는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대학교 입학시험에도 합격했다. 교육학과였다. 민수야, 됐어. 대학교 붙었어. 정말요? 우와, 축하해요. 민수는 수진이를 안으며 함께 기뻐했다. 수진이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대학에 다니면서 수진이는 임신 소식을 들었다. 처자이었다. 어떻게 하죠? 학교 다니면서 아기까지.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민수는 언제나처럼 든든했다. 수진이는 임신 중에도 공부를 계속했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민수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갔다. 첫째 아이 이름은 지원이었다. 그리고 2년 후 둘째 현민이도 태어났다. 작은 집에 네 식구가 살기엔 좁았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었다. 엄마, 학교 재미있어? 지원이가 물었다. 벌써 5살이 된 지원이는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응, 정말 재미있어. 지원이도 나중에 학교 가면 재미있을 거야. 나도 엄마처럼 선생님이 될 거야. 지원이의 말에 수진이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욱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민수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왔다. 공장 일도 하고 수진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업도 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민수야, 미안해. 내가 공부한다고 고생시켜서. 무슨 말씀이에요? 수진 씨가 꿈을 이루는 게 제 꿈이기도 해요. 그런 민수를 보면서 수진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남편의 사랑과 희생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수진이가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새벽 수진이는 전화 소리에 잠을 깼다. 여보세요? 수진 씨세요? 저 동광섬유 직원인데요. 공장에 불이 나서. 네? 불이요? 수진이는 잠이 확 깼다. 민수는 야간 근무를 하러 간 상태였다. 저희 반장님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수진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민수 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오세요. 빨리요. 수진이는 급하게 아이들을 이웃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응급실 앞에는 공장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침통한 표정이었다. 의사 선생님, 제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화상이 너무 심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을 다 들을 필요도 없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믿고 싶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었던 민수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민수는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직원들을 대피시키다가 목숨을 잃었다.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반장님이 저희를 먼저 밖으로 보내고 마지막에 나오려고 했는데 동료 직원의 말에 수진이는 또다시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게 바로 민수였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장례식장은 민수를 아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공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민수가 도왔던 사람들까지 모두 민수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수진 씨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저도 반장님 덕분에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반장님은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항상 먼저 나서서 사람들의 위로를 들으면서 수진이는 민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런 좋은 사람을 남편으로 만났던 자신이 행운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막막했다. 지원이와 현민이를 혼자 키워야 하고 생계도 해결해야 했다. 대학교 졸업까지는 몇 개월 남았는데 과연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엄마 아빠는 언제 와? 5살 지원이가 물었다. 수진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지원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언제 돌아와? 아빠는 돌아오지 못해. 하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지원이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 자신도 울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다짐했다. 민수야, 내가 꼭 우리 아이들 잘 키울게. 그리고 내가 원했던 대로 선생님도 될 거야. 민수가 떠난 후 수진이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학업을 마쳐야 했다. 경제적으로도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민수와 함께 꿨던 꿈을 이루는 것이 그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라고 생각했다. 공장에서는 민수의 죽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다. 수진이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에는 학교,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와? 지원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다. 수진이는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안았다. 미안해, 지원아. 엄마가 일하느라. 괜찮아. 나는 엄마 기다리는 것도 좋아. 지원이의 말에 수진이는 눈물이 났다. 아이들이 너무 어른스러웠다. 아빠 없이 자라면서 일찍 철이 든 것 같았다. 대학교 마지막 학기 수진이는 교육 실습을 나갔다.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 선 순간 가슴이 벅찼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꿈꿔왔던 일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수진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대답에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민수가 옆에 있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수진이는 임용고시를 준비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 중학생이 된 지원이가 말했다. 왜? 아빠도 없이 우리 키우면서 공부도 하고. 나라면 못했을 것 같아. 지원아, 엄마도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너희들이 있으니까 힘이 나더라.
2년 후 수진이는 드디어 임용고시에 합격했다. 42살의 나이에 선생님이 된 것이다. 첫 출근 날 수진이는 민수의 사진을 가방에 넣고 갔다. 민수야, 내가 해냈어. 우리가 함께 꿨던 꿈을 이뤘어. 교실에 들어선 순간 수진이는 다시 한번 감동했다. 자신의 교실, 자신의 학생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 김수진입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진이를 바라봤다. 수진이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13.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기. 선생님이 된 후의 삶은 바빴지만 충실했다. 수진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보였다. 선생님, 저는 공부를 못해서. 한 학생이 위축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방법을 못 찾은 거야. 선생님이 도와줄게. 수진이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아이들을 격려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경험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우리 반 김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응, 다른 선생님들과 달라. 진짜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 아이들의 말을 전해 듣고 수진이는 뿌듯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다. 지원이와 현민이도 무럭무럭 자랐다. 지원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현민이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둘 다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 착하게 자랐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대학교 입학식 날 지원이가 말했다. 무슨 고생이야. 너희들이 잘 자라준 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야. 저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원이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수진이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다. 수진이는 20년 동안 교사로 일했다.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많은 제자들이 사회에 나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길에서 만난 옛 제자가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 우리 민철이네. 어떻게 지내? 저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해요. 선생님 덕분에 꿈을 이뤘어요. 이런 순간들이 수진이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 자신이 가르친 아이가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다니. 이보다 더 뿌듯한 일이 있을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젊을 때 공장에서 혹사했던 몸에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많이 아팠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현민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현민이는 의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괜찮아. 아직 은퇴하기엔 이르다고.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어느 날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이들이 놀라서 달려왔다. 수진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날 일찍 귀가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오랜 스트레스와 과로의 결과였다. 엄마, 이제 정말 몸 관리 좀 하세요. 지원이도 걱정했다. 지원이는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수진이는 고민 끝에 조기 퇴직을 결정했다. 62세의 나이였다. 퇴직 후 수진이는 한동안 허전했다. 40년 넘게 일만 해왔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답답했다. 엄마, 이제 좀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아이들은 엄마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를 바랐다. 하지만 수진이는 집에만 있기가 답답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되었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나이가 있어도 아직 일할 수 있어. 선화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곳이었다. 수진이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보람있다고 느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돌봤듯이 이번에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수진 씨, 정말 일을 잘하시네요. 수간호사가 칭찬했다. 환자분들을 자식처럼 돌봐주시니까 모든 분들이 수진 씨를 좋아하세요. 수진이는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돌봤다. 식사를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진수 할아버지와는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85세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평소에는 정정하신 분이었다. 자식들이 외국에 살고 있어서 혼자 요양병원에 계셨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수진이가 밝게 인사하면 할아버지는 항상 웃으며 대답하셨다. 수진 씨가 와주니까 기분이 좋지. 할아버지는 가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했던 이야기, 아내와 처음 만났던 이야기, 자식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이야기까지. 나도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했어. 그때가 참 힘들었지. 할아버지의 말에 수진이는 관심을 보였다. 어떤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동광섬유라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꽤 큰 공장이었어. 수진이는 깜짝 놀랐다. 동광섬유라니. 자신이 일했던 그 공장이었다. 혹시 언제쯤 일하셨어요?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거의 15년 정도 일했나? 계산해보니 수진이가 일했던 시기와 겹쳤다. 하지만 수진이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공장이 워낙 크고 직원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수진 씨도 공장에서 일해본 것 같은데? 말하는 걸 보니까. 네, 젊었을 때 잠깐. 수진이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반가웠다. 그날부터 수진이와 김진수 할아버지는 더욱 가까워졌다. 할아버지는 수진이를 자신의 딸처럼 아꼈고 수진이도 할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셨다. 어느 날 김진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뇌졸중이었다. 수진이는 급하게 119를 불러 할아버지를 큰 병원으로 이송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수진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다. 다행히 큰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생명은 건졌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가 계속됐다. 가족분이 오실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할아버지의 아들이 외국에서 오는데 이틀 정도 걸린다고 했다. 수진이는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중얼중얼 뭔가를 말씀하고 계셨다. 민수야, 민수야. 수진이는 귀를 기울였다. 민수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고 계셨다. 할아버지, 민수가 누구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틀 후 할아버지의 아들 김민호 씨가 미국에서 도착했다. 아버지를 돌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민호 씨는 할아버지의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면서 수진이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작은 금고를 두고 가신 게 있는데 혹시 열어봐도 될까요? 중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 네, 물론이죠. 그들은 함께 요양병원으로 돌아가 할아버지 방에 있던 작은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지? 민호 씨가 금고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남자가 공장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수진이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민수와 닮아 있었다. 혹시 이 사진 뒤에 뭔가 써 있지 않을까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씨가 사진을 뒤집어 보니 정말로 글씨가 써 있었다. 정민수, 1960년 3월 15일생, 동광섬유 작업반장.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정민수, 1960년 3월 15일생, 동광섬유 작업반장. 모든 것이 자신의 남편과 일치했다. 수진 씨,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민호 씨가 놀라서 수진이를 부축했다. 이분이 제 남편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민수의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금고에서 나온 사진과 나란히 놓았다. 한 사람이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의 모습 같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민호 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수진이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계속 민수야라고 부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설마 할아버지가 민수의 아버지란 말인가?
그날 밤 수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말씀들을 떠올려 봤다. 나도 공장에서 일했어. 동광섬유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가끔 하신 말씀들이 이제야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계속 민수야라고 부른 것도. 다음 날 수진이는 민호 씨와 함께 할아버지의 금고를 더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출생신고서였다. 김민수, 1960년 3월 15일생, 아버지 김진수라고 적혀 있었다.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었군요. 민호 씨가 중얼거렸다. 수진이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민수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왜 민수는 아버지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을까? 민호 씨가 설명해줬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첫 번째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두고 이혼하셨어요. 그 후에 어머니와 재혼하셔서 저를 낳으셨거든요. 아버지는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무 미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수진이는 이해했다. 민수도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헤어진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민수 형을 그리워하셨어요. 가끔 혼자 울고 계실 때도 있었고, 형을 찾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찾지 못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수진이는 가슴이 아팠다. 할아버지와 민수 두 부자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수진이는 할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다. 민수가 할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자신이 민수의 아내였다는 것을,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는 며느리와 손자, 손녀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의사는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수진이는 매일 할아버지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할아버지, 저는 민수의 아내였어요. 민수가 할아버지 아들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를 닮아서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민수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할아버지를 닮아서 끝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손자, 손녀가 있어요. 지원이와 현민이라고. 둘 다 착하게 잘 자랐어요. 지원이는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현민이는 의사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수진이는 할아버지에게 민수와의 추억들, 아이들 이야기, 그동안의 삶을 모두 들려드렸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눈을 뜨신 것이다.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수진 씨, 내가 꿈을 꾼 건가? 무슨 꿈이세요? 민수가 나타나서 그동안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너를 소개해주면서 내 며느리라고. 할아버지의 말에 수진이는 눈물이 났다. 할아버지, 꿈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민수의 아내였어요. 수진이는 할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드렸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시다가 점점 이해하기 시작하셨다. 그럼 내 며느리였구나. 그리고 손자 손녀도 있고. 네, 할아버지. 지원이와 현민이도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해요. 그날 오후 지원이와 현민이가 병원에 왔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현민이가 부탁했다. 할아버지는 민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 다른 아이들이 괴롭힘 당하면 꼭 도와주고. 아, 그리고 공부도 잘했지.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았어. 아이들은 처음 듣는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눈을 반짝였다. 할아버지도 손자 손녀를 만난 기쁨에 얼굴이 밝아지셨다. 할아버지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셨다. 완전히 건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로 좋아지셨다. 수진이는 할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지원이와 현민이도 찬성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모셔야죠. 그런데 내가 폐가 되는 건 아닐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짜 가족 같아졌다.
할아버지는 민수 대신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수진이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수진아, 고생 많았다. 할아버지도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를 그리워하시면서.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가끔 민수 이야기를 해주셨다. 수진이가 모르는 민수의 모습들을 알려주셨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어.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했는데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밖에 못 보냈지. 그래서 항상 미안해했나 봐요. 저한테도 꼭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런 아들이었구나. 역시 내 아들답게.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진이는 민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민수가 자신에게 왜 그렇게 잘해줬는지도 알 것 같았다. 지원이가 결혼할 때 할아버지가 신부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다. 민수가 없는 것이 아쉬웠지만 할아버지가 계셔서 든든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뭘? 내 손녀 결혼식인데 당연한 거지. 현민이도 의사로서 성공해서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셨다. 우리 현민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다니. 아버지인 민수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할 거야. 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수진이는 증손자를 안게 되었다. 지원이의 첫 아이였다. 할아버지, 증손자예요. 어머, 정말 예쁘게 생겼네. 민수를 닮았어. 할아버지는 증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민수야, 봐라. 내 손자가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민수에게 말씀하셨다. 수진이도 함께 하늘을 바라봤다. 민수가 정말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할아버지는 90세까지 수진이네 가족과 함께 지내시다가 편안히 돌아가셨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이제 민수 아빠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 민수를 만나면 고마웠다고 전해야지. 좋은 아내와 자식들을 남겨줘서.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요양병원 동료들, 민호 씨 가족, 그리고 수진이의 옛 제자들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었구나. 지원이의 아들 민준이가 말했다. 벌써 초등학생이 된 민준이는 증조할아버지를 무척 따랐다. 응, 증조할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 너희 할아버지 민수도 증조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단다. 수진이는 이제 70세가 되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안했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24. 이야기의 의미. 어느 날 민준이가 수진이에게 물었다.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수진이는 잠깐 생각해봤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 선생님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성공했을 때, 할머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지금이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할머니에게는 모든 게 있거든.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할아버지 민수가 남겨준 따뜻한 마음까지.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직 어려서 할머니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민준아, 할머니가 하나 가르쳐 줄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돈이나 성공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야. 할아버지 민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응, 할아버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했고 지금도 그리워하는 거야. 수진이는 민준이에게 할아버지 민수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 와, 정말 드라마 같아요. 그래, 할머니 인생이 드라마 같지?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진짜로 일어난 일이야. 현민이도 의사로서 바쁜 와중에도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다. 그리고 아버지 민수의 이야기를 자신의 아이들에게 들려줬다. 너희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구했단다. 우와, 할아버지는 영웅이었구나. 현민이의 딸 지민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래, 영웅이었어. 그리고 할머니도 영웅이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키워주셨거든.
수진이는 이런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민수의 정신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지원이도 사회복지사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엄마가 혼자 우리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거든.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지원이의 말에 수진이는 자랑스러웠다. 자신의 경험이 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의미 있었다. 26. 마지막 선물. 수진이가 75세가 되던 해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모교의 김수진 선생님 기념 장학금을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요. 제자들의 말에 수진이는 감동했다. 자신이 심었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옛 제자들, 동료 교사들, 그리고 수진이의 가족들까지.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과분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수진이의 인사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선생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공부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하는지, 그런 소중한 것들을 배웠어요. 한 제자의 말에 수진이는 또다시 눈물이 났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수진이는 오랜만에 옛날 동네를 찾아갔다. 동광섬유 공장이 있던 자리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었다. 여기가 내가 처음 일했던 곳이구나. 수진이는 그 자리에 서서 옛날을 떠올렸다. 18살의 꿈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갔던 그때, 민수를 만나 사랑에 빠졌던 그때, 그리고 새로운 꿈을 키웠던 그때까지. 민수야,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야. 기억나지? 수진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옛날 일터를 다녀왔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곳에서 만난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만들어 주었다. 힘든 일, 아픈 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대학에 갔다면, 민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내가 걸어온 길이 바로 내 인생이고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수진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끔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마음은 늘 평안하다. 민준이와 지민이는 수진이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수진이는 생각한다. 아, 이래서 사는 거구나. 할머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지민이가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아빠랑 지원이 이모를 키우고 그러면서도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고. 정말 대단해요. 지민아, 할머니가 강한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강해진 거야. 사랑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단다. 수진이는 그것이 자신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요즘 수진이는 가끔 민수의 꿈을 꾼다. 꿈속에서 민수는 항상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 웃고 있다. 잘 살고 있구나, 수진아. 응, 민수야. 우리 아이들도 잘 컸어. 손자, 손녀들도 있고. 고마워. 혼자서 고생 많이 했지? 전혀 안 힘들었어. 내가 남겨준 사랑이 있어서. 꿈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을 때가 있다. 그리워하는 눈물이지만 슬프지는 않다. 여전히 민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수진이는 이제 확신한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민수가 떠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수진이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다. 수진이는 이제 80세가 다 되어간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따뜻하다. 그녀의 집에는 늘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는 게 어때요?
현민이가 제안했다. 무슨 책이야? 내 이야기가 뭐 그렇게 특별한가? 아니에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인생이야. 다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특별할 뿐이지. 하지만 가족들의 설득에 수진이는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부터 민수와의 만남,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 그리고 김진수 할아버지와의 기적 같은 만남까지.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수진이가 말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 때로는 꿈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어.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 어둠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고 상처 끝에는 새로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혼자서는 약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나처럼 말이야. 수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어디선가 민수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민수야, 고마웠어.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줘서,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줘서. 수진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 나간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보여주면서 말이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진이의 삶은 마치 하나의 실처럼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엮어왔다. 어린 시절의 가난, 젊은 날의 사랑, 홀어머니로서의 고독, 그리고 뜻밖의 재회까지.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김진수 할아버지와 정민수, 그리고 김수진. 세 사람의 인생이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마침내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수진이는 이제 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지탱해주는 사랑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랑을 전해주고 있나요? 수진이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